자, 2부 6장 교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장도 원래 강의 파일이 있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이고 스크린으로 글자가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다시 재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교합. 교합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악골의 활주운동과 폐구운동을 방해하는 교합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의 치아 접촉 관계. 그러니까 치아가 닿음으로 인해서 하악골에 닿는 그 모든 것은 우리는 교합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누죠. 뭐 전방교합, 후방교합, 뭐 측방교합, 그다음에 뭐 최대 감압위로 물리는 CO 교합, CO 중심교합, 이렇게 어쨌든 치아와 치아가 닿는 그 모든 점을 교합이라고 합니다. 하악의 기본이는 이렇습니다. 중심교합, 그 다음에 중심위 교합, 안정위 이렇게 나눠요. 이거를 설명으로 보다는 구글링이나 유튜브로 찾으면 어떤 게 이런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블로그로 들어가서 제가 예전에 올린 블로그에서 이 부분의 내용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교합이란 무엇이냐? 중심교합이란 치아와 치아가 맞물리는 이 최대의 면적으로 맞물리는 이 위치를 우리는 중심교합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중심교합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중심위는 무엇이냐? 중심위는 치아와 치아가 처음 맞닿는 이 순간을 우리는 중심위라고 해요. 중심위. 그리고 중심위 교합은 무엇이냐? 중심위 교합은 중심교합점과 중심위가 같은 곳에 있다. 같은 지점에 있다. 중심위 자체가 중심교합점과 같은 곳에 있다. 이런 걸 말하겠죠? 이런 걸. 원래는 치아와 치아가 맞물린 다음에 최대 면적을 위해서 더 세게 깨물면 그게 중심교합이 되는데 중심교합점과 중심위가 같다는 거죠. 자연치에서는 잘 이루어질 수 없고 위아래 모두 풀케이스가 들어가면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최대 면적을 가지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치아와 치아가 맞닿는 점이 중심위, 그 자체가 최대 면적을 가지는 곳, 이거를 중심위 교합이라고 합니다. 안정위는 무엇이냐? 우리가 똑바로 서서 턱에 힘을 뺀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안정위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느껴지시죠? 왜냐면 치아가 닿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합 파트에 들어와 있어요. 이 말은 끝에가 위로 끝나면 그거는 메인이 과두다. 그리고 교합으로 끝나면 그 상태에서의 메인은 치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안정위까지 끝냈습니다. 하악의 기본 운동이 있습니다. 기본 운동은 우리가 접번 운동이라고 하죠. 접번 운동. 그냥 이 과두가 여기 축으로 한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회전 운동이라고 하죠. 활주 운동은 뭐냐? 활주 운동은 과두가 관절 결절을 따라서 이동하는 이 운동을 활주 운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운동을 이 접번이라든지 회전 운동을 존재를 약간 부정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워낙 파노라마라든지 CT라든지 이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입을 벌리면 이 정의부터 내릴게요. 사람은 턱을 벌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은 과두가 회전을 한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최대 객으로 벌리기 위해서 턱을 벌리면 활주를 한다 라고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MRI나 CT로 영상을 찍어서 보면 사람은 입을 벌리자마자 과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교과서는 잘 안 바뀝니다. 안 바뀌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입을 약간 벌릴 때는 회전을 하고 입을 더 벌리면 활주를 한다, 이런 얘기는 자제하시라. 사람은 입을 벌리자마자 활주를 합니다. 활주를 하기 시작해요. 과두가 회전 안 합니다. 하악에 여기서 기본 운동과 기능 운동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시험에 나와요. 기본 운동은 과두의 움직임의 메인이 뭐냐 이거예요. 과두의 움직임이 메인이 뭐냐. 과두는 회전을 하고 활주를 한다고 써져 있죠, 그죠? 책에. 그겁니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능 운동은 뭐냐. 하악의 기능 운동은 입에 뭔가가 들어와서 턱이 작용을 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개폐 운동, 입을 열고 닫고. 입을 열고 닫지 않으면 우리가 밥을 먹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전방 운동, 턱을 앞으로 내미는 거. 이것도 밥 먹을 때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운동에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운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측방 운동은 뭐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사실은 수직으로 우리가 밥을 씻지 않죠. 이렇게 턱을 돌려가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라테랄 무브먼트, 측방 운동이라고 합니다. 후방 운동은 어디다 사용할까요? 침 삼킬 때입니다. 침 삼킬 때 사람은 침을 삼킬 때 턱이 약간 뒤로 가게 돼 있어요. 설근이 땡기거든요. 그래서 후방 운동은 침 삼킬 때의 운동이다, 보통. 하악의 기능 운동 중 형태학 측면에서 이 상황이 형태학이 하악이 어떻게 움직이에 따라서 치아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느냐.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치의 수직 피계도가 크면 구치의 교두는 높아지고 수직 피계가 작아지면 구치의 교두는 낮아진다. 어렵죠? 어려워요. 전치의 수평 피계도가 커지면, 이렇게 커지면 구치의 교두는 낮아지고 구치의 교두는 높아진다. 이거를 그냥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예전에 실험을 해본 게 있어요. 이것도 제 블로그에 있는 건데, 자, 이 실험을 해볼게요. 수평 피계가 큰 모델과 수평 피계가 작은 모델을 제가 전방 운동을 시켜봤습니다. 전방 운동. 전방 운동을 시키면 치아와 치아가 맞닿는 시간이 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마찰 정도가 길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교두가 닳는다, 낮아진다 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치의 수직 피계도가 커지면 구치의 교두는 높아지고 전치의 수직 피계도가 작아지면 구치의 교두는 낮아진다.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이거죠. 자, 수직 피계를 크게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모형입니다. 보면 수직 피계가 크면
전치가 나오려고 하자마자 이게가 됩니다. 구치부가. 그 정리를 해보면 하악이 움직이려고 할 때 전치의 수직 피계도에 의해서 구치부가 이게가 됩니다. 이게가 되면 뭐다? 치아와 치아가 닿는 시간이 맞닿는 시간이 적다. 맞닿는 시간이 적으면 치아가 닿을 시간이 적다. 그러면 당연히 교두의 높이는 높아져 있겠죠. 안 닳아져 있으니까. 그리고 수직 피계가 작은 모델. 수직 피계가 작은 모델은 보시면 전방 운동할 때 거의 가이드가 구치부가 가이드가 됩니다. 구치부가 가이드가 되면 구치부끼리 많이 닳겠다, 그죠? 많이 닳으면 교두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스피망곡이 큰 것과 작은 것을 이것도 교합면 형태에 관여하는 요인입니다. 자, 스피망곡이 일단 없는 모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피망곡이 없는 모델은 보시면은 바로 치아 교두랑 교두끼리 맞닿기도 전에 이게가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지 않게 이게가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치아와 치아가 닿는 시간이 적으면 잘 안 닳는다. 높아 보인다 이거고. 자, 스피망곡이 곡선형인 모델은 보면 조금 치아랑 치아가 맞닿는 시간이 길다가 이게가 된다, 그죠? 무슨 말이냐? 이거는 과두 쪽에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스피망곡이 둥그러면 당연히 치아와 치아가 맞닿을 수 있는 환경이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많이 닳으면 교두가 낮아 보인다 이겁니다. 직선형은 교두가 높고 스피망곡의 곡선형은 교두가 낮다, 많이 닳아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악골 형태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교합면의 형태가. 이거는 뭐 교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루브의 각이 달라진다. 그루브와의 각이. 이거는 악궁이 큰 모델과 작은 모델을 실험을 해본 겁니다. 학생 때니까 그렇게 좋지 않지만 어쨌든 결과는 볼 수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되죠. 그 다음 악궁이 작은 모델. 악궁이 작은 모델은 이 큰 모델과 작은 모델을 실험할 때 교합기에 과두와 축과 축과의 거리는 같은 걸 썼어요. 왜냐면 크고 작은 걸 비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하나의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악궁이 큰 거는 150도 정도 나왔고 악궁이 작은 건 140도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루브가 달라지겠죠, 그죠?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과두와 과두의 길이가 다를 때도, 과두 간의 길이가 다를 때도 그루브의 형태가 변합니다. 과두와 과두 간의 차이에 의해서 이거는 모델은 같으나 축이 다른 교합기를 썼어요. 이렇게 나오고, 자, 과두 간의 거리가 짧은 거, 짧은 것도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큰 것은 135도 정도, 작은 것은 138도 정도. 어쨌든 약간 다르다, 그죠? 예, 그것처럼 이런 악골 형태에 따라서 교합면의 형태가 변할 수 있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다 해결이 됐죠, 그죠?
교합 고경 같은 경우는 교합면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아주 미약하다. 당연히 교합 고경이 낮은 사람은 치아가 많이 달아있는 상태이고, 교합 고경이 정상인 사람은 웬만한 그 치아의 형태를 유지할 수는 있겠죠. 수평 피계는 했고, 수직 피계 했고, 그 다음에 뭐 스피 망곡과 윌슨 망곡은 제가 실험을 하지 못했지만 이것 또한 교합면의 형태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악골의 형태에 따라서도 그 치아의 교합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합 양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균형교합, 그 다음에 상호보호교합. 세 가지라는 게 뭐냐? 균형교합 내에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균형교합과 상호보호교합이 있는데, 여기서 균형교합에는 세 가지 교합이 있다. 이거는 우리는 지금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짧게 총의 치에 알맞는 뭐 군기능 교합 아니면은 편직성 균형 교합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바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 단어를 우리가 캐치하면 됩니다. 양측성 균형 교합은 우리가 작업 측과 균형 측이 같이 어떻게 하든 같이 맞닿는 형태를 말해요. 우리가 총위치에 그런 교합을 해야겠죠. 그리고 편측성 균형 교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명 군기능 교합, 그리고 롱센트릭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임상에서 만약에 이제 대합치의 그 교합면에 의해서 우리가 측방을 체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하악덴처만 만듭니다. 만약에 하악덴처만 만드는데 상악이 스톤이다, 그죠? 대합치니까. 그럼 우리가 측방을 볼 때 그 스톤에 있는 그 교합면 형태에 의해서 얘가 잘 측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다? 우리가 작업측만 봐준다. 작업측만 측방을 다 닿게 한 다음에 우리가 진료실에 보내면 그 나머지는 진료실에서 그게 양측성 균형 교합이 되도록 조절을 해주겠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의뢰서에도 그렇게 보내옵니다. 군기능 교합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견치 이계 교합은 뭐냐? 견치 이계 교합은 견치 가이드를 뜻합니다. 견치 가이드. 그러니까 측방을 할 때 견치에 의해서 전치와 구치가 이계가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